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그동안에 벌써 한 마지막 영상 올린 지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언제 올렸는지. 마지막 영상 올린 지가 한 달 전, 아마 한 5주 정도 됐을 거예요. 한 달 전 정도 됐는데 뭔가 특별한 공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영상이 이렇게 안 올라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나마 뭐 이 커뮤니티란에는 꾸준히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뭐 거의 유튜브 채널이 좀 트위터처럼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채널의 본질은 어쨌든 영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상이 왜 이렇게 안 올라오냐, 어떤 일이 있었냐. 가장 크게는 한 이제 벌써 2달이 좀 넘었는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이사를 2번이나 한 거라서 그 2번이나 이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뭐 집을 정리하는 과정, 집을 다시 싸고 또 잠시 머물 곳으로 이사하는 과정, 그리고 나서도 다시 새로운 집을 또 찾고 거기로 또 이사를 오고 또 들어와서도 정리하고 뭐 고칠 부분 있으면 고치고 뭐 이런 것들 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상반기를 보냈었고, 우리 가족 단위에서는 큰 미션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8월 말부터 9월 한 10일 근처까지 한국을 다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때 떠날 때 제가 욕심이 있었죠. 이게 워낙 오랜만에 가는 거였거든요. 한 6년 반 만에 한국을 가는 거였어가지고, 이번에 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버킷리스트 같은 스팟에서 좀 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브롬톤이라는 접이식 자전거 있죠. 이거를 제가 정말 이거는 특별히 맞는 케이스도 없는데 박스들을 잘라가지고 이거 모양대로 만들어가지고 접으면 상당히 작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웬만한 박스에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박스를 자르고 뭐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막 뾱뾱이 같은 거 막 채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비행기 화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가지고 와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이제 도착하면은 여기서 이제 11시 반 비행기거든요. 보통 샌프란시스코에서 밤 11시 반 비행기니까 거의 이제 잠을 자면서 한국에 가라, 이런 그런 코스인데, 도착을 할 때 시간이 이제 보통 새벽 4시예요. 그리고 이제 수속을 다 마치고 나오면은 한 5시 반 이 정도 되겠죠. 짐 다 꺼내고 이러면은. 이런 풍경을 보면서 인천에서 이제 서울로 향했죠. 그 제가 타고 간 택시 안, 인천에서 서울로 택시 타고 가는 게 너무 비싸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큰 캐리어가 2개 있고 자전거 박스가 있고 그다음 백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들고 뭐 어떻게 막 버스나 뭐 아니면 지하철로 가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여기서도 사실 오랜만에 한국 가가지고 좀 호구짓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택시가 저는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뭐 그런 모범 택시 이런 걸 탈 일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어쩌다 한번 타더라도 그냥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지하철, 뭐 아니면은 정말 어쩌다가는 또 운전을 하거나 이랬었는데, 모범 택시라는 개념을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일 앞에 있는 택시 타면 되겠지 해가지고 탔는데, 요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미국 요금이랑 비슷하게 거의 10만 원 가까이 나거든요. 9만 뭐 7천 원. 인천에서 서울 가는데. 그래서 물론 뭐 거리가 짧진 않지만, 그래가지고 진짜 한국 물가 많이 올랐나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혹시 그 택시 검정색 깔 아니었냐고, 그리고 노란색 캡이 있지 않았냐고 해서 그거 맞다고 하니까 그거 모범이라고, 보통 1.5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호구를 당했고, 어쩐지 아저씨가 너무 막 짐도 다 실어주고 좀 되게 이 앞자리도 완전 그 앞으로 당겨줬거든요. 그래서 다리 쫙 뻗고 가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편하게 해줬는데, 그래도 덕분에 뭐 편하게 갔습니다. 보시다시피 되게 이 땅이 젖어 있잖아요. 비가 되게 많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새벽부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삽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은행 업무도 봐야 되고 뭐 이제 코비드 테스트도 받아야 되고 뭐 이래저래 뭐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에어비앤비를 했는데,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호텔도 마찬가지고 보통 체크인 시간이 3시잖아요. 오후 3시. 그러니까 이제 서울 도착하니까 한 7시 이 정도 되니까 벌써 한 5시간에 3시간 하면 8시간이나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짐들을 어딘가를 놔야 되겠다 싶었었는데, 그래도 나름 계획을 세우고 왔었죠. 제가 이제 강남역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구했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주로 대부분의 제 미팅이 강남역 근처 아니면은
판교 쪽이었어가지고 판교로 내려가는 그 신분당선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 타봤거든요. 근데 이제 신분당선이라는 라인이 강남역을 지나가니까 거기를 딱 정해서 했는데 강남역에 물품 보관소가 있더라고요. 9번 출구 밑에. 그거까지 다 조사를 해갔거든요. 네이버 보면서 열심히. 그래서 여기다가 제일 큰 물품 보관소에다가 다 넣으면 되겠다. 하나씩 하나씩 몇 개를 빌리겠죠. 짐이 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캐리어란 뭐 다른 건 다 들어간데 자전거 박스가 애매하게 안 들어가는 거야. 아무리 해도. 근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자전거를 지금 들고 비가 이렇게 막 완전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상황에서 일을 보러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 자전거 박스를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새벽 한 7시 정도에 이때 이제 페이스북의 힘을 믿었죠. 페이스북에다가 남겼습니다. 혹시 강남역 근처에 계신 분들 중에서 브롬톤 좀 이른 오후까지 맡아주실 분 있으실까요? 하고 이제 여기 남겼는데 이제 이걸 도저히 들고 어떻게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한 7, 8시 되니까 여기 출퇴근한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르르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그때 우산도 없었죠. 우산도 안 들고 이 자전거를 끌고 막 비 맞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글을 남겼고 간단하게 그냥 그 앞에 있는 되게 작은 커피숍 안에 들어가가지고 커피와 빵을 먹으면서 그냥 좀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라도 좀 답장이 오기를. 근데 되게 감사하게도 댓글이 이제 좀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 막 시작하다가 중간에 이제 저한테 직접 그 다이렉트 메시지로 저 강남역 옆에 오피스텔에 사는데 제가 맡아드릴게요. 저도 브롬톤 라이더입니다. 하는데 그분이 이제 스키먼 웨스트 구독자이기도 하면서 브롬톤 라이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VFX 회사 쪽에서 일도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뭔가 이제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다행히 그분 오피스텔까지 이제 제가 한 400~500m 끌고 가가지고 맡겼죠. 물론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첫날부터 저는 400~500m 정도는 어쨌든 비를 쫄딱 맞으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맡기고 그 옆에 편의점 가가지고 제일 싼 우산 하나 사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다른 업무들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당연히 그분께 아침 식사를 좀 사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건소 가서 코비드 테스트하고 뭐 오랜만에 한국 가가지고 이제 아까 그 국민은행 사진 있죠. 이제 은행 가가지고 은행 업무 이제 정리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은행 업무 좀 보고 뭐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드디어 그 오후 3시가 돼가지고 에어비앤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낭패를 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에어비앤비가 사진이 되게 좋았어요. 무슨 강남 그 거리를 한 16층, 17층 이 정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뷰 사진을 올렸고 엄청 깨끗해 보였거든요. 사진상으로는.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 2층. 어쩐지 들어가기 그 바로 전날까지 또 층수를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2층이었고 문제는 그 2층에서 보이는 바로 앞은 그냥 공사장이었어요. 공사장인데 공사가 엄청 되게 액티브하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창문을 열면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공사장이었고 그리고 에어컨을 틀면은 곰팡이 냄새가 좀 나는 그런 에어비앤비였어가지고 물론 되게 쌌습니다. 미국 기준에서는 굉장히 싸가지고 가격 때문에 그냥 뭐 참고 넘어갔지만 사실 나중에 나오면서 별점 별로 안 좋게 줬어요. 너무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사기라서. 그리고 이제 그 둘째 날부터 간 곳이 이제 판교 쪽에 내려갔어요. 판교 쪽에는 이제 지인분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같이 해왔던 그런 스튜디오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냥 겸사겸사 해서 내려갔는데 이제 첫 번째 간 회사가 크래프톤이라고 블루홀이었죠. 과거에는 블루홀이라는 회사가 이제 크래프톤으로 바뀐 그런 곳인데 이곳은 뭐 배틀그라운드로 워낙 한국에서도 유명한 그런 회사라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가서 이제 여기 있는 지인 중에서 이제 제일 친한 분이 미국에서 동네 친구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같이 막 낚시도 다니고 낚시한 걸 같이 가져와가지고 요리도 같이 해먹고 이런 친구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20년 넘게 일을 하시다가 크래프톤에 작년에 조인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사 구경 겸 뭐 그분도 오랜만에 만날 겸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보니까 분위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물론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사주 관련해가지고 좀 물린 분도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크래프톤을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외부에서 그냥 방문했을 때 한두 시간 정도 거기 팀원분들과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고 이랬었는데,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보다는 그런 상하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희석된 느낌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판교역을 저는 처음 가봤는데 딱 나오자마자 이렇게 이 통로가 쭉 연결된 게 엄청 거대하게 둥근 무슨 우주선 모양으로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또 신세계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을 보고 여기서 보리굴비라는 것도 처음 먹어봤고, 밥을 녹차 물에다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먹더라고요. 이게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 회사가 이제 그 바로 옆에 터덕터덕 걸어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NC소프트였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친구들 사실은 크래프톤보다 더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찐으로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저랑 지금 저희 현재 와이프랑 여기 NC 다닌 이 친구랑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디렉터 하는 그 친구, 이렇게 4명이 사실 대학교 때 엄청 붙어 다니던 그런 친구들이라서 여기 가서 그 친구 보고 그 친구가 이제 막 구석구석 다 구경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NC도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판교에 훨씬 더 일찍 들어가가지고 뭔가 회사 내부가 훨씬 더 거대하더라고요. 이렇게 러비 하나만 봐도 이렇게 넓은 게임 회사는 저는 되게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층층에 이게 중간중간에 중정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좀 바깥 공기를 좀 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구비되어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같은 데도 되게, 라이브러리가 사실은 되게 그냥 이렇게 데코레이션용으로 그냥 놔두는 곳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책을 와서 본다기보다는 라이브러리 있는 그 테이블에 와서 회의나 아니면 그냥 수다를 하거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페가 1층 카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커피가 한 1,000원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3,000원, 3,500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했었는데, 퀄리티는 제가 둘 다 먹어봤는데 NC가 커피 퀄리티는 훨씬 높았습니다. 아마 비싸게 받는 이유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재료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렇게 생각보다 엄청 야생이에요. 안 다듬어진 그 개천 같은 게 쭉 있고, 이게 예전에 제가 그 분당 야탑이나 이쪽에서 일할 때의 탄천은 조금 더 다듬어져 있는 그런 개울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그런 느낌도 아니더라고요. 훨씬 더 좀 야생에 가까운 그런 개울로 다 있어가지고 엄청 그 피처리스틱한 이런 건물과 내부도 있으면서 거기 앞에 쪽은 완전 되게 약간 야생 느낌으로 남아있는 그런 되게 신기한 도시였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개발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겠죠. 이 옆에 보면 이게 다 안랩이나 뭐 그런 것더라고요. 다 IT 회사들이 이쪽에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다 같은 날은 아니고 그 다음날 간 회사가 이제 핑크퐁이라는 이 회사 갔었고, 여기는 이제 여기 부사장님과 이제 개인적인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저는 이거는 몰랐어요. 펀 팩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2팀만 이 커스텀 된 유튜브 상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이제 블랙핑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핑크퐁 베이비 샤크인데, 이게 이제 5천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채널에게만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채널에게는 디자인을 아예 고를 수 있도록, 자기가 보내줄 수 있도록 하면 이제 유튜브가 제작을 해주는 건데, 핑크퐁의 이 베이비 샤크 같은 경우는 이 샤크 fin 모양, 이 지느러미 모양으로 하고 이제 물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패를 만들어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드문, 레어한 그런 상패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보면은 이 뒤에 쭉 보이시죠? 실버 버튼은 그냥 뭐 한 10몇 개, 20개 되는 것 같고, 골드 버튼도 뭐 5개, 6개씩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유튜브로서는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직원만 벌써 한 300명 이상 된다고 하니까 유튜브 쪽에서는 되게 큰 손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서는. 자, 근데 이제 저 핑크퐁 방문한 날은 다행히 이제 비가 좀 그쳐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가지고 온 계획을 좀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총 9일 정도 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이틀만 비가 안 내렸거든요. 제가 마침 그 돌아오기 딱 이틀 전날에 뭐 몇십 년 만에 가장 거대한 태풍이 온다 막 이 시즌에 딱 맞춰가가지고 맨날 비 오고 되게 습했어요.
타이밍은 좀 잘못 고르긴 했는데 그걸 뭐 제가 고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서울에 있는 동안에 하루는 맑아가지고 당장 후다닥 이제 가지고 온 자전거를 끌고 이제 강남에서부터 한강변까지 자전거 타고 가고, 가는 중간에 서초역 근처에 이제 핑크퐁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들려가지고 부사장님이랑 같이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저는 한강행을 했죠. 그래서 한강에서 되게 날씨가 좋았습니다. 비가 오다가 딱 그치니까 공기는 엄청 맑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냥 편하게 와서 쉬더라고요. 자전거 타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음료수 하나 가지고 와서 직장인들도 이렇게 쉬시고, 당연히 이제 연인이나 친구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원래 여기가 저는 몰랐는데 물이 차면 안 되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거기 댓글들 보니까 최근에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다 젖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수교 쪽도 쭉 달려봤는데 여기도 신기하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뷰도 좀 새로웠고, 물하고 좀 가까이에서 달리는 느낌도 있고, 차들도 저 위에서 달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서서히 달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쪽은 되게 달리기 좋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자전거로. 그리고 이런 장면 딱 그 괴물 생각나죠. 그리고 이제 한참 달려가지고 거의 잠실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잠실에서 여기 롯데타워 있는 쪽 보고 쭉 가서 이제 그 양재천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다시 강남까지 쭉 돌아가는 한 2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제가 달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원래 목표는 한강 찍고 또 다른 날은 남산 올라가는 코스 한번 찍고, 그 자전거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내려가야 되는 코스가 이제 부산이거든요. 왜냐면 장모님이 부산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 부산 가서는 해운대나 뭐 광안리 이쪽 송정 이쪽 코스를 찍고, 그리고 이제 저희 본가는 전주라서 전주 가서는 이제 한옥마을 근처 자전거로 찍겠다, 이렇게 네 군데를 계획하고 왔는데 결국에는 이 한강 라이드 한번 이게 끝이었습니다. 비가 안 멈추더라고요. 자전거를 가져간 건 조금 실패였다. 첫날 고생한 것부터 해가지고 다시 들고 올 때도 다시 그거 패키지 하느라고 좀 힘들기도 했었고, 여러모로 그냥 따릉이 빌려서 탔어야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죠. 부산에 내려가서는 당연히 뭐 회도 먹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인상적이었던 곳은 아난티 힐튼 부산 그 호텔 쪽. 여기서 이제 숙박을 한 건 아니고 부산 분들은 그냥 이 앞쪽에 가가지고 여기서 여기 커피숍 가서 이제 마시기도 하고, 보면 안에 되게 인테리어나 이런 걸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서점도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서점에서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책 보고, 사람들도 와서 책 보고, 그리고 바닷가 바로 근처라서 이렇게 이쪽 그 바닷가 따라서 산책길도 있고 이래가지고 많이들 오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디자이너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호텔 지도 이런 거 일러스트레이션을 맡아서 한 적이 있었고, 여기 지사뿐만 아니라 뭐 아난티 청담이나 아니면 아난티 남해 뭐 이런 여러 군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곳 중에 하나라서 여기는 조금 그나마 좀 연이 있었고, 거기다 이제 처제가 사실은 여기 직원이었어요, 아난티에.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좀 연이 있었던 그런 공간이라서 이번에 저는 이제 한국 들어가면서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엄청 잘 해놨더라고요. 뭔가 약간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 좀 들게 이렇게 좀 디자인도 많이 해놨고, 거리도,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로비나 이런 것도 일부러 로비를 체크인하는 공간을 되게 높은 데다 해놨더라고요. 여기 LA 같은 데도 보면은 인터컨티넨탈 호텔 같은 데가 보면 일부러 막 체크인하는 공간을 뭐 한 35층 뭐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객실은 그 밑에 뭐 한 20 몇 층에 객실이 있고 이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딱 올라가서 딱 봤을 때 그 엄청 우와 하는 그런 느낌, 임프레시브한 느낌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로비를 이렇게 세팅하는데, 그것도 약간 좀 외국처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높은 위치에다가 그 체크인하는 공간을 해놔가지고 딱 엘리베이터 내리고 좀 나오면 이렇게 멀리 이렇게 망망대해가 보이는 창문으로, 그리고 매거진이나 아니면 카우치 이런 것들도 좀 되게 센스 있는 것들로 갖다 놨고, 그리고 이 바닷가 따라서 쭉 그 긴 바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커피는 되게 비싸요. 1층에 서점 바로 앞에 있는 커피는 한 5,000원, 6,000원 수준이라면은 그것도 사실 싸진 않죠. 근데 여기는 한 잔에 15,000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뷰값이 엄청 포함된다. 그래서 이 커피는 좀 여러 명이 가면은 좀 부담될 수 있다. 공간을 되게 미니멀 하면서도 또 되게 맥시멀하게 한 데는 막 되게 다양한 그런 패턴을 이용한 디자인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재밌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구경하고 다녀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한 9일 정도를 보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최근에는 이제 픽사 꽤 당연히 이제 메인이지만 링크드인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제가 한 저번 달부터는 좀 어드바이저 같은 역할로 미국 자이언트 스텝을 좀 도와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주말 같은 때나 아니면은 평일날 좀 늦은 저녁 이럴 때 제가 시간을 뭐 한 2시간, 3시간씩 써가지고 크리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남겨주고 아니면 좀 회의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남겨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컨설턴트 아니면 이제 어드바이저 같은 역할이죠. 근데 이것도 겹치게 되면서 사실은 회사 일 플러스 이런 짜투리 시간에는 또 이런 걸 하는 이런 게 겹치면서 유튜브를 올릴 시간이 도저히 지금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그 커뮤니티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게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되게 아쉽고 또 좀 제가 공지를 해놓고 지금 바로 못 올리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그 Q&A로 질문을 받잖아요. 질문을 받고 아니면 고민 상담을 받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도 가끔씩 제가 영상을 올리겠다고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제가 선택했던 질문이 2D 애니메이션 쪽에 미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여기 있다. 고민 내용이 2D 애니메이션 해도 될까요? 앞으로 전망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하기 위한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걸 제가 이제 혼자 대답하기에는 제가 2D 애니메이션을 계속 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뭔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다른 2D 애니메이션 전문가들께 접근을 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스티브 안 그 감독님인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고 많이 알려진 것 중에서는 뭐 레전드 오브 코라나 이런 작품들 많이 참여하셨었고 그리고 실제로 감독을 하신 것도 볼트론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드림웍스에서 했던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감독도 하셨고 몇 가지 에피소드 이렇게 감독을 하셨죠. 그리고 스타트랙 이거는 존 라스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곳 거기서 아마 감독을 했을 거예요. 거기도 이제 이런 스트리밍 시리즈를 만드는데 스타트랙 시리즈 중에서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감독했고 최근에 이제 이건 아마존 프라임에 들어가 있던 건데 더 보이즈 프리젠스 이건 약간 숏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숏 같은 건데 여기에 윤여정 선생님이 보이스 액팅 해준 존 앤 선이라는 이 에피소드를 감독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올해 사실은 에미에 여기 윤여정 선생님 사진 보이죠? 올해 에미에 올라갔었거든요. 에미에서 이제 수상은 아쉽게 못했지만 우리가 다 오징어 게임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이것도 에미에 올라갔었습니다. 스티브 안 감독님 것도. 근데 이 스티브 안 감독님께도 2D 애니메이션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를 좀 땄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오서로 감독님 저희 채널에서 한 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죠. 워낙 그 센스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되게 출중하게 잘하시고 지금 오서로 감독님도 그 작품을 2개나 커머셜 작품입니다. 커머셜 작품 2개나 디렉팅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바쁜 상황인데 그래도 시간 내줘가지고 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제 생각만 좀 얹어가지고 편집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바빠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영상 소스가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기 안에 웬만하면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바로바로 대답은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따로 이제 그룹핑 해가지고 세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참 뒤라도 제가 대답을 해드리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대답을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주변의 프로페셔널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저번에 에디팅 관련된 질문도 제가 이제 픽사 안에 에디팅 부서에서 오래 일하신 분께 리치아웃 해가지고 질문해서 대답해드리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제가 그래도 조금 더 그 인더스트리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가능하면 이제 조금 더 객관적인 대답을 담아서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근데 당장 뭔가 급하게 대답을 원한다 이러면 제가 못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대답을 해드리니까 아니면은 이제 6만 명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아예 한번 모아가지고 그 Q&A 세션을 제가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최근 근황 그리고 제가 왜 최근에 영상을 못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변명 아닌 변명? 워낙 진짜 실제로 바쁘기도 했고 그 정도로 네, 변명 아닌 변명 플러스 저희 이제 근황 어떤 상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말하는 화자가 뭔가 좀 인풋이 있어야지, 저도 이제 뭔가 경험을 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께 쉐어해 줄 게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이게 계속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풋만 가지고 갉아먹으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 언젠가 한계를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최대한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해 가면서 동시에 이제 영상으로 그 부분들을 조금씩 쉐어해 가도록 할 테니까, 그래도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